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해는 TV입니다. 자,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밖에 보니까 그 벚꽃들도 이제 많이 이제 만개해서 이제 봄을 확실하게 좀 알리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또 따스함이 또 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새 희망을 좀 갖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서 빨리 이제 코로나 19으로 하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서 새 희망을 가지고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여러분들께요, 좀 핫한 정보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물건은 제 경매 물건입니다. 네, 경매 물건 중에서 강원도권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강원도권 중에서 가장 핫한 지역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원주와 버금가는 춘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강원도권을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요, 강원도 2018년도 평창의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해서 교통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고속 전철화 사업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많이 좋아지게 되었죠. 이제 그런 가운데 원주와 그리고 이제 평창 그리고 이제 강릉까지 연결되는 이런 KTX 라인까지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인해서 집가 상승이 많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 춘천 그리고 속초까지 연결되는 이제 KTX 사업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앞으로 향후에 핫한 어떤 이슈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그 속초 같은 경우는 KTX 정차역 그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알 수 있겠는데요. 역시나 교통의 호재는 바로 땅값을 들어 올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권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핫한 지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춘천을 빼놓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라인으로 해서는 원주 그리고 이제 평창 그리고 강릉까지 연결되는 요 세 라인이 집중적으로 강원권에선 개발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 춘천 그 속초 라인까지는, 그 다음에 춘천 그리고 이제 속초, 최근에는 인제까지도 어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이 많이 되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쪽으로 해서 속초까지 가는 이제 역세권이 인제 역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제하면 뭐 많이들 관심이 없었던 지역이죠. 인제하면. 그런데 그 지역까지 역세권 바람이 불면서 토지 어떤 투자에 대한 열풍이 식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라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제가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 지역은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항상 이제 땅을 볼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거는요, 그 지역이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강원권에서 인구가 다른 지역은 좀 감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강원권에서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찍이 전에 말씀드렸던 원주는 기업 도시입니다. 기업이 많이 유치가 돼서 인구가 유입이 되었다라고 하면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기업뿐만 아니라 관광의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현재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2020 1년이나 2년 정도 올해 아니면 내년쯤 해서 개장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캠프 페이지 개발뿐만 아니라 사막산 로프웨이, 그리고 대기업이 유치가 된 삼성 SDS 데이터 센터, 물론 데이터 센터가 요즘에 가장 이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데이터 센터도 이미 유치가 되어서 가동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기업과 관광, 사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앞으로 향후에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집가 상승 요인을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춘천까지, 예전에는요 춘천하면 그냥 강원도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춘천 간 복선 전철 그리고 서울 춘천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 사업, 그리고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서울 춘천 간 경춘국도 사업, 요 부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그렇다 보면은 도로의 힘, 당연히
도로의 힘으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의 접근성, 우리가 느끼기에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냥 수도권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통의 호재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또 많은 관광 사업들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그 주변 일대에 개발 가능한 토지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땅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 뭐 LH 사건으로 인해서 그 토지에 대한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좀 많이 물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을 좀 더 강화를 내년부터 시킬 것으로 예상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사업용으로 향후에 전환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도로가에 붙어있는 좋은 땅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값어치 있는 땅으로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지만 점점점 빈부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부동산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아파트도 어떻습니까? 많은 격차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 가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차이가 벌어졌죠. 근데 토지 또한 마찬가지로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규제를 했을 때 땅값이 떨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금을 일단은 올리게 되면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는 땅을 사는 사람한테 그 세금까지 전가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물리게 되면 될수록 매물이 나오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면 지역일수록 수요는 따를 수밖에 없고 매물은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땅값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비사업용과 그리고 사업용을 구분해서 세금을 많이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비사업용으로 땅을 산다 하더라도 향후에 사업용으로 전환을 시키게 되면은 세제 혜택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에 붙어 있는 경쟁력 있는 땅은 더욱더 가파른 상승세를 띄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 한번 대한민국에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던 지역이 가평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가평과 사실은 춘천은 거의 인접 지역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기 수도권에서 지금 있는 지역, 즉 가평은 가평 읍내는 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청평은 요 지역, 그리고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권과 그리고 강원권 하고 인접해 있는 가평과 춘천, 이렇게 경기권과 강원권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근데 춘천은 이제 강원권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하지만은 도로의 어떤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도로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냥 춘천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경기도 땅 같은 느낌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교통의 호재로 인해서 당연히 땅값 상승률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춘천까지는, 예전에 춘천까지 가는 거리는 너무나도 멀었죠. 왜냐하면 춘천까지 갈 수 있는 거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지금 대성리 쪽을 향해서 지금 현재 서울 춘천까지 가는 국도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 사실 상당히 막힌 길입니다. 왜냐하면 가평으로 연결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청평, 가평, 그리고 춘천으로 연결되는 요 라인은 관광지입니다. 왜냐하면 북한변을 따라서 많은 상충객들이 찾아오는 곳이고, 연인산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명지산, 그리고 춘천을 끼고 있는 사막산까지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산악인구라든지 그 다음에 강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북한강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들, 이런 관광인구가 엄청나게 많았다 보니까 도로는 좁은데 인구가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차량들이 엄청나게 막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춘천 너무 멀어, 가다가 중간에 가평이라든지 또는 뭐 청평 일대 요 일대에 머무르면서 그냥 더 이상 가지 않았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서울에서 1차적으로 춘천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이미 개통이 되었죠. 이미 개통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 양양까지 가는 고속도로까지 개통이 됨으로 해서 춘천까지가 들어가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다. 강촌으로 연결해서 들어가거나 지금 현재 새롭게 생긴 영동고속도로하고 합류가 되어서 지금 춘천으로 진입하는
접근성이 너무나도 좋아졌기 때문에 춘천으로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춘천까지 연결되는 예전에는 이제 기차역이었죠. 기차역이었는데 춘천까지 연결되는 복선 전철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는 춘천까지 복선 전철 타고 가는 그런 지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철 타고 가다 보니까 교통의 편리성과 그리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나들목을 통해서 접근성이 너무나도 좋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은 춘천에 대한 앞으로의 앞날을 좀 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교통이 좋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춘천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 산업도 계속해서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고랜드입니다. 레고랜드. 그래서 레고랜드까지 현재 지금 개발 진행 중에 있어서 1년 관광객이 한 200만 명 이상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막산 로프웨이까지 케이블카까지 개발된다라고 하면은요 더욱더 많은 관광객이 유치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춘천으로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수도권의 규제를 피해서 찾아오는 기업들이 많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은 기업과 관광에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로 크게 성장할 것이고 꾸준하게 더욱더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요, 또 최근에 이렇게 교통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교통이 좋아지게 되면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면은 집가 상승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는 경춘국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개통 시점은 2028년도나 2029년도 향후 한 5년도에서 한 7년 정도 이제 걸릴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땅값은 개통이 된 다음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개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통이 됨으로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에 미리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춘국도는 현재 남양주에서 연결되는 그 라인에서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좀 해보면, 큰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미 기존에 이제 도로가 지금 뚫려져 서울에서 지금 현재 접근성이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남양주에서 연결되는 현재 도로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가평의 가평 현재 읍내 근처에 가평 역사를 경유를 해서 현재 이렇게 해서 춘천까지 쭉 용산리까지 연결을 할 것입니다. 용산을 해서 지금 춘천이라고 하는 이 도시지역인데요, 이 도시지역으로 연결이 되고, 현재 춘천의 레고랜드가 지금 이제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 레고랜드로 접근을 시키는 이런 도로망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물론 지금 현재 레고랜드 주변 바운드리에 있는 금산리라든지 또는 요 일대 현재 땅값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면 일대, 금산리 일대, 현암리 일대 요 일지역은 레고랜드 유치와 현재 경춘국도의 접근성 때문에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향후에는 물론 이 도시지역 안에 있는 이 그 춘천 역세권 주변을 따라서 땅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서 좀 약간의 부담감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땅을 소개를 시켜주냐면, 바로 요 경춘국도가 개통이 되었을 때의 교통에 대한 어떤 편의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집가 상승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역 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물론 춘천의 핵심 지역은 아니지만 춘천의 외곽으로 당연히 개발이 밀려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춘천으로 연결되는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강가 주변에 있는 땅들에 대한 값어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해보면은요,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경춘국도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더 여러분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지역이 이제는 가평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가평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은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경춘국도 넘어가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현재 여기 경춘공원이라고 하는 그 지역 요 밑에 요 지역에 나들목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이렇게 연결되는 현재 춘천으로 연결되는 도심지로 연결되는 이 도로에 대한 교통 통행량은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자, 이 도로를, 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따라서 이 도로까지 당연히 연결되기 때문에 이 도로변에 있는 땅들에 대한 값어치는 당연히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 물건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지는 바로 덕두언리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요 지역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한 요 정도 일대에 지금 현재 나들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는 경춘국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춘국도에서 서울 이제 춘천으로 이제는 들어가는 그런 경유하는 그런 지역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 지역에서 지금 조금 더 자 확장을 해서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지역은 서면 덕두언리 70-14번지입니다. 자, 요 지역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바로 요 지역이 나들목이 되는 거고, 나들목에서 따라서 교통의 통행량이 늘어가는 그런 지역의 길목 안에 있는 도로와 접해져 있는, 인접해 있는, 그리고 강을 내려다 보는 그런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 내에 있는 자연 녹지로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자, 본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을 보게 되면, 자, 보게 되면, 현재 요 도로하고 접해져 있는, 현재 전으로 쓰고 있는 땅으로, 이쪽에 지금 현재 강가인데요. 강을 좀 조망할 수 있는, 좀 내려다 볼 수 있는 개발 가능한 자연 녹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땅에 대해서 이제 경매건이기 때문에 경매 사건을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릴 텐데요. 원에는 플러스 인베스트에서 원에는 플러스 옥션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 컨설턴트가 지금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이 있거나 또는 이 본 물건에 대해서 입찰에 참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02-508-5223으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본 물건은 2020 타경 54745번 중에서 물건 번호는 3번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평수는 22평 정도 된다고 보시고요. 최초 감정가는 5억 1690만원으로서 현재 1차는 유찰되었고 이제 2차 진행을 하는데, 요 본물건은 이제 5월 3일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이 물건에 대한 분석과 이제 현지 잡사를 진행함으로 해서 권리 분석과 현장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월 3일날 3억 5,183만원 정도에서 시작을 할 물건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경춘국도가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면 될수록 당연히 땅값들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물론 외지인들이 땅을 샀을 때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춘천은 계속된 개발지이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도로에 붙어 있는 비사업용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지로 전환한다거나 해서 사업용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각 차익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땅값들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기대치를 여러분들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땅에 대해서 조금 더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기, 이 물건은 이제 매각 물건은 지금 현재 사건 번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물건 번호가 1, 2, 3번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이제 3번 물건으로서 그냥 땅만 나오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이 땅을 보게 되면 현재 이런 모양입니다. 도로하고 도로가 붙어 있는 이제 코너 땅으로서 현재는
전으로 쓰이지만 묵전입니다. 현재 농지로 활용을 하지 않고 현재 잡풀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현재 강가 쪽으로 향하는 남향을 띠고 있는 그런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뒤편으로는 춘천의 사막산,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배산임 수영의 남향을 바라보는 건축행위가 가능한 땅으로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땅입니다. 이런 땅, 이렇게 되어 있는 땅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땅을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저희가 향후에 뭐 토지 이용 계획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세하게 제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거나 입찰 참여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02-508-5223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 회사 또는 원앤플러스 부동산 중개법인에 전화 주시면은 담당자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춘천에 좋은 물건이 나와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재테크에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